은퇴 후의 삶, 노후의 삶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딘가 부족할 것 같고 어딘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회의 도움 하나 없이는 힘이 들죠. 또 정부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우리가 마땅히 좀 알아두고 활용해야 하고요. 사회복지 시스템 멀게만 느껴졌고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1시간 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 복지기관 캘리프의 최병태 소셜워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왜냐면 나오실 때마다 소셜연금이라든지 메디칼이라든지 정말 그 유용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유. 매달 저희가 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그 가슴에 와닿는 너무 좋은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랬나요? 제가 아주 말씀드리는 것이 신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최병태 소셜워커와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문자와 댓글들 받을게요.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파스타님께서 최 선생님 반갑습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뭐 소셜연금 메디칼 질문들은 받겠지만 주제를 조금 잡아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 노인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소득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지금 굉장히 혼동해서 용어들을 썼잖아요. 시니어 아파트, 노인 아파트, 저소득 아파트 막 이렇게 썼는데 아파트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아파트는 이제 통칭해서 저소득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통칭해서 저소득 네, 아파트. 그런데 네. 그 가족 구성원이나 네. 또 나이에 따른 분류를 해서 이제 저소득 노인 아파트 네. 또는 저소득 가정 아파트 아. 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부담해야 되는 렌트비 구성이라든가 네. 또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지 이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섹션 A 혜택이 주어져 있는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형 아파트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퍼블릭 하우싱이라고 그러죠. 퍼블릭 하우징.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포더블 아파트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적당히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서 어포더블 그냥 아파트. 통칭해서 다들 어포더블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안정된 주거 환경이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한편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노인 아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곳과 그리고 네. 외로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주거 환경을 위해서 정부에서 네. 재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시설이고요. 네. 또 그 아파트 안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취미 활동 또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년에 쉽게 찾아오기 쉬운 외로움이나 무료함이나 네. 또 좌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노인 아파트 그래서 찾고 신청하는데 미리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네.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네. 좀 설명을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선 저소득 물어보신 대로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서
섹션 A 노인 아파트는 어떤 거냐면 내 소득의 30% 정도를 임대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로 내 소득의 30%만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 내는 렌트비가 다르겠네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아파트여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불밖에 안 되는 분은 예를 들어 150불이면 한 달 그 임대료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얼마가 되건 연방 정부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 혜택 중에서 네. 가장 선호하고 네. 또 가장 최종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섹션 A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섹션 A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한도는 네. 연간 소득으로 보면 개인의 경우에 48,550불이고요. 48,550불. 네, 개인으로 따지면 월로 따지면 한 4,045불 정도 됩니다. 월 4,045불.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연소득으로 55,450불. 네. 그리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4,620불 정도의 이 소득 미만이면 네. 누구나 섹션 A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월로 따지면 혼자 계신 분들은 월 4,045불, 네. 부부이신 분들은 월 4,620불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이 섹션 A 아파트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소득의 30%만 렌트비로 지불을 하는 게 섹션 A 아파트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소득이 좀 궁금한 게 네. 소득에 잡히는 게 어떤 것들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모든 게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네. 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 또는 SSI 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을 계속하고 계신 분은 근로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근데 대부분의 노인 아파트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사시니까 그렇죠. 대개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연금이나 또는 연금이 아니면 SSI 정도거든요. 그래서 SSI만 받고 사시는 분들은 뭐 지금 SSI 맥시멈 최고 한도가 1,182불 92전이기 때문에 한 300불 정도 내고 사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넉넉하게 이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섹션 A 아파트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네. 또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10년 이상 걸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기다리는 게요?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62세부터 이제 열심히 찾아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 놓는 것이 네. 그리고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신청해 놓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소득 관련해서 질문이 네. 그 자산은 상관이 없는지 뭐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동산, 부동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소득은 아까 그런 거고요. 네. 노인 아파트 입주 가능 재산 한도는 입주 규정에 따르면 따로 그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든지 네. 뭐 집이 있는 사람은 이런 노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가능합니다. 집이 있어도 규정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집을 가지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뭐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소득이 많게 되면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소득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렌트비가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을 뿐이지 입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자산이 5,000불 미만이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통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00불 미만이 있다 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네. 5,000불 이상이 있거나 또는 부동산이 있거나 했을 때는 네.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소득이 내 연간 소득의 합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토지 같은 거, 대지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있죠. 네. 어떤 특별한 거기에서 산출되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Government Passbook Savings Rate라고 해서 매년 가끔씩 이걸 그 고시하는데 금년에 1월 달에 0.40%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10만 불이면 10만 불에 대한 0.4%를 계산해서 네. 나오는 금액이 네. 내 연소득에 합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실소득이 더 많으면 네. 그걸로 하고요. 소득이 더 적거나 없으면 0.4%를 계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내 연소득에 합산해서 네. 그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내가 입주 자격 소득 한도 이내인지 알아보고 그 이내라고 하면은 렌트비 월소득의 30%를 계산하는데 근거 자료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산 크기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 자격은 되지만 렌트비에 영향이 있다. 입주 네. 자격 여부와 렌트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섹션 A 아파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퍼블릭 하우징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퍼블릭 하우싱도 똑같이 섹션 A 혜택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혜택이고. 퍼블릭 하우싱은 네. 시주택국에서 소유하고 또는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A시 같은 경우에는 네. 한 7,000세대 정도가 있고요. LA에 7,000세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세대 정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섹션 A 혜택도 받고 네. 또 입주하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시형 아파트들은 네. 이제 조금 위치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LA시 범주에 해당되면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그쪽도 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3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거절하면 두 번째 다시 오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신청 자체를 시주택국으로 직접 하는 거죠. 어떤 특정 대상 주택에 대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번까지 내가 거기는 가기 싫다라고 네.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취소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1,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3년 이상 여기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좀 적체 현상이 있기도 하고요. 퍼블릭 하우징도. 네. 지금 원베드룸은 클로즈돼 있고요. 와. 스튜디오나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노인 아파트 갈 때 IRA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IRA가 자체가 네. 이제 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네. IRA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게 된다면 네. 그것은 소득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네. 뭐 1년에 한 번 내가 빼서 쓴다든가 뭐 부정기적으로 거기서 인출해 가지고 내가 사용한다면 내가 마치 예금 자산에서 일부 빼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블릭 하우징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포더블 요거는 어떤 건가요? 네. 어포더블 아파트라고 하는 경우는 네. 이제 그 개발업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발업자가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시주택국이나 카운티 주택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금융 론을 네. 대출을 좀 싼 이자로 받는다든가 또는 그 시유지 같은 것을 50년 무상으로 대여를 받는다든가 또는 영정률 같은 것을 좀 높이 유리하게 받는다든가 혜택을 좀 받는군요. 네, 또는 뭐 텍스를 세금을 많이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대가로 이 개발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저소득자 입주로 이렇게 할애하는 겁니다. 일부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100세대를 진다면 네. 그중에서 20세대만 내가 저소득으로 할애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구나. 또는 어떤 네. 경우에는 뭐 100세대를 전체를 할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렌트비도 서로 합의하에서 이게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아주 적게는 30% 시중가의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한 섹션 A나 퍼블릭 하우싱은 이미 내 소득이 일정한 한 렌트비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포더블 아파트는 모든 아파트가 렌트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게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노인 아파트 하면 무조건 그냥 다 싼 걸로 일정한 줄 아시는데 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중에는 심지어 1,200불 정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베드룸이 시중가가 한 1,800불 되니까 네. 1,200불 정도까지 받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할 때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1,200불인지 모르고 내가 입주할 때 뭐 몇 년 기다리다가 입주하려고 보니까 그때야 이게 너무 내 소득에 비해서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포기해야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그런 어포더블 아파트 대부분이 어포더블 아파트가 LA시 같은 경우는 한 6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맞네요. 어포더블 아파트를 먼저 신청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 사시다가 이제 섹션 A 혜택에 있는 아파트로 차츰차츰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아지시게 될 때 섹션 A의 아파트에 안주하심으로 노후를 조금 그 안식하실 수 있는 여유 있게. 네, 그런 그 노력을 62세 되기 전부터 알아보시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질문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섹션 섹션 A라고 쓰셨을까요? 섹션 B라고 쓰셨나요? 요거 섹션 A 예.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도 얼마를 가지고 있건 상관이 없는데요. 네. 다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든가 뭐 이거는 이제 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소득으로 이제 합산된다는 거죠. 그거는 연소득으로 네, 합산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소득 아파트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있는데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신청 관련해서 또 중요한 정보들 네.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태 소셜워커와 함께 노인 아파트, 저소득 아파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섹션 A, 퍼블릭 하우징 그리고 어포더블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질문들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 노인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그 월소득에 자녀들이 매달 주는 용돈도 포함된다는 어떤 글을 본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노인 어르신들 보면은 네.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은퇴하셨으니까. 그 한국에서 네. 또 영주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소셜연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노인 아파트 못 들어가느냐? 네.
네, 노인 아파트 측에서는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소득이 금액도.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에게 내가 생활비로 한 달에 예를 들어 렌트비가 뭐 700불이다 하면 내가 1000불을 네. 생활비로 보조받는다. 네. 그런 내용으로 자녀로 하여금 내가 그 확인서를 하나 쓰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어머니 생활비로 한 달에 1000불씩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내가 여기에 확인합니다 하고서 자필 서명하시고 그걸 공증해서 그거를 아파트 신청할 때 프로세스 과정에서 소득 증명 자료로 함께 붙여서 내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가 소득이 뭐 한 800불밖에 안 되는데 렌트비가 1200불이다.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뭐 한 800불이나 1000불 정도를 내가 받는다라는 거를 또 받아서 내 소득과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구나. 네. 아니 이게 또 상황이 너무 다 다르게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맞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상담을 좀 따로 해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전화번호랑 성함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상담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최병태 소셜워커와 함께하고 있고요. 상담 번호 213-263-2040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나요? 네, 네. 거기에서 예약하시거나 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13-263-204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신청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시간이 이야기를 한정되어 있기 나눠볼까요?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아파트는 62세부터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신청을 어떤 분들은 한 군데만 해놓으면 다른 데는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놔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이제 웨이팅에 올려져 있죠. 그럼 매년 한 번씩 관리사무실에서 업데이트 레터를 보내옵니다. 아직도 입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느냐. 근데 그걸 모르고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어렵게 신청해 놓은 것들이 다 그 탈락해 버립니다. 웨이팅에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서 네. 꼭 그걸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부부가 신청할 경우에는 62세 이상이면 배우자 경우에 62세 미만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두 분 다 62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아파트도 가끔은 있습니다. 있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가 이제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조금 들어가기 쉬운 것부터 들어가셔서 그리고 여러 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신청해 놓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자꾸 옮겨 가시면서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섹션 A 섹션 A. 아파트로 들어가셔서 만약에 정착을 하시게 된다면 노후가 아주 편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새 정말 인기가 많아서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4, 5년 전만 해도 참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렌트가 너무 일반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긴 한데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느냐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일일이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상담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여기저기 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다가 제가 이렇게 서머리를 해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네.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거주지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국, 하우싱 디파트먼트나 또는 하우싱 오소리티라고 하죠. 네. 여기를 통해서 저소득 아파트 명단이나 또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C 주택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 놓으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나 또는 기존 아파트에서 대기자 명단이 오픈될 때 오. 그때마다 내 그 이메일로 그 정보를 보내줍니다. 오, 일단 등록을 해놔야겠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예. 지금 현재 LA시 주택국에서 직접 보조하고 아파트 관리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한 98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980여 개 건물 세대가 아니라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아직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열리는 것들이 몇 군데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경우에 그걸 등록을 해드리고 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 일일이 컴퓨터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전화상으로나 지금 방송처럼 이렇게 이건 너무 팔로우하기가 어렵다. 하기가 그렇죠? 어렵죠.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LA 하우싱 어소리티 주택국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는 섹션 A 하우싱 바우처라는 거 하고 퍼블릭 하우싱 그걸 신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ochousing.org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 오렌지 카운티 내에 있는 수십 개 시가 있잖아요. 그 시별로 모든 저소득 노인 아파트, 패밀리 아파트가 모조리 망라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연락처나 또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쪽 지역에 관심 있는 분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소득 아파트는 반드시 관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회사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100세대나 100개 건물이나 7, 80개들이 있으니까 네. 그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서도 다운받아서 네. 할 수 있게 되고 어디에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우싱 라이트 센터라고 그래서 네. 그 저소득 아파트, 노인 아파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저소득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총망라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뭐든지 요새는 정보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사실 방송만 들어서는 아마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사이트는 방송 후에 네. 받아서 네. 저희 그 굿데이 LA 게시판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다음 주쯤 게시판 찾아와 주시면 그거 사이트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고 질문이 LA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타주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닙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나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어포더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요. 다만 섹션 A 바우처 같은 경우나 섹션 A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의 주민이나 그 해당 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하죠. 우선권이 있는 거지 신청은 할 수 신청 있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워낙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혹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면 콜백이 가능한가요? 전화하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네. 제가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콜백을 해드립니다. 아니,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신 청취자분이 하셔가지고 네. 혹시 이번에 전화해서 안 받으시면 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꼭 콜백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다시 근데 한번 메시지 남기신 분은 반드시 해드리는데 네.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계속 전화만 해주신 분들은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느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하도 수십 통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꼭 남겨주셔야만 제가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해드립니다. 메시지 꼭 남겨주시고요. 요 방송 사실 요 방송은 재방송이 없는데 재방송 하시는지 여쭤봐가지고 그 다시 듣기를 하시거나 다시 보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아파트에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딱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다가 근데 여기는 거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잖아요. 네, 내 네. 집이잖아요. 네, 근데 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죠. 네, 네. 그분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네. 네. 워낙이 광범위한 주제가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Live-in Aid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Living Aid. Live-in Aid. Live in Aid.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보통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동거하면서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노인 아파트는 절대 62세 이상 아닌 분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병인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남편이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 하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출하면은 네. 관리사무실에서 본사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같이 24시간 입주하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Live-in Aid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럼 62세가 아니어도 들어가서 같이 그렇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사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그 대신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즉시 나와야 되죠. 근데 Live-in Aid가 아니라 만약에 똑같이 나도 간병을 하는데 내 나이도 62세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90세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간병인으로서가 아니고 네. 아예 부탁을 해서 내가 간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리스에 같이 올려달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 소득과 어머니의 소득을 합산해서 네. 그걸로 렌트비가 조정이 되겠죠. 아까 Live-in Aid는 단순히 살기만 하는 공짜로 사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리스에 올라가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 따님이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게 되는 거죠. 나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 그 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잘 모르거나 자기 본사에 알아보기 전에 귀찮으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싱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마지막 가는 단계인데 그렇죠. 너싱홈. 이런 독립적인 생활과 너싱홈 중간 단계로 Assisted Living Fac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많이 요거 써 있는 거 봐요. 네, 이거는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하면 양로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호텔. 붙여서 하죠. 근데 여기도 메디칼이 있으면 네. 메디칼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커버해 주는 건 아닙니다. 미리 그 양로 호텔집과 상의해서 네. 그거를 정부에 신청을 하면 뭐 이게 몇 달 걸려서 이게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뭐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되면 거기에 입주하면서 모든 걸 메디칼로 다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걸 메디칼 리빙 어시스티드 리빙 웨이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웨이버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허가를 받아서 메디칼로 커버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싱홈 안 가더라도 양로 호텔에서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네. 거기에서 식사라든가 뭐 청소, 빨래 모든 그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일반 아파트처럼 사실 수 있다. 그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정 어려워지고 이제 거동이 완전 어려우면
너싱홈으로 가실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네네. 걷기나 목욕이나 또는 식사, 화장실 이용, 옷 입기, 약 복용 이런 6가지 일상 활동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못하면 너싱홈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디칼로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네. 무료 메디칼이 없더라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너싱홈 메디칼로 커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류가 정말 많아서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나오실 때 시간이 모자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우리 최병태 소셜워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